안녕하십니까. 대양전기 직업전문학교 유선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24년 1회 전기기능사 보건 문제가 올라왔는데, 자, 문제를 보니 평이하면서도 조금씩 응용이 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뭐 기존의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셨다면 충분히 합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저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우리 학생들도 아주 열심히 하셔서 문제가 쉽다고 하시는 거 보면 자, 이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속밀도 1 웨버/미터의 제곱은 몇 가우스인가 그랬는데, 자, 1번 문제는 자속밀도 B를 CGS 단위로 환산하면, 자, 웨버는 10의 8승, 제곱미터는 센티미터 제곱으로 환산해서 10의 4승 가우스와 같죠. 요게 CGS 단위계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고압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 중 지지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랬는데, 자, 예전에는 지선이라는 명칭이 있었는데 이게 지지선으로 명칭이 바뀌었죠. 이 지선의 목적은, 즉 지지선의 목적은 지지물의 강도 보강, 그 다음에 안정적인 증가, 전선로의 안정성 증가, 불평형 장력 해소를 위해서 지선을 시설하는데, 철탑 같은 경우는 워낙 지지물 자체가 튼튼하기 때문에 강도 보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 문제는 비정연파 종류에 속하는 사각파의 전개식에서 기본파의 진폭은 얼마인가? 단, 최대값 VM은 20, 자, 주기 T는 10ms다 그랬는데, 이 비정연파에서는 사각파가 제일 시험에 잘 나와요. 사각파 또는 구형파라고도 하죠. 이 구형파의 기본파 전개값을 구하라는데, 기본파 전개값 V라 한다면 이 값은 파이분의 4 곱하기 최대값 V 맥시멈으로 풀죠. 식으로 암기해 주셔야 돼요. 파이분의 4 곱하기 최대값 20V 하면 약 25.47V가 되겠습니다. 기출에서 좀 풀어봤죠? 2번이 정답이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10A 100W 전열기에 15A 전류가 흘렀다면 이 전열기의 전력은 몇 W가 되겠는가 그랬는데, 자, 이 문제는 자, 전류 I가 원래 10A일 때, 자, 이 전력 P가 100W래요. 근데 문제를 전류를 변화시켰어. I-라고 할게. 이게 15A가 흘렀어요. 그럼 전력 P는 단순하게 전류 비율로 증가시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적용하는 이 전력 P는 I자승 R에 적용하거든요. 부하는 똑같고 전류가 변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류가 2.5배 커졌어요. 그럼 전력 P-는 2.5의 제곱비로 이렇게 푸셔야 돼요. 처음 값이 100이죠? 요거 계산하면 2.5가 아니라 1.5죠? 1.5배 증가하면 여기 1.5의 제곱이 될 거고, 이게 2.25 나오니까 225W가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5웨버의 자속이 이동하여 2줄에 1을 했다면 통과한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그랬습니다. 5번은 자속이 한 일이 있죠? 자속이 한 일, W는 파이 I예요. 자, 이때 뭘 물어봤어요? 전류를 물어봤어요. 전류 I는 파이분의 W가 되고, W는 한 일, 2줄, 그 다음에 자속은 5웨버. 그래서 계산하면 0.4A가 정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문제 볼까요? 자, 6번은 황상구리 전해에게 2개의 구리판을 넣고 전원을 연결했을 때 음극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황상구리의 음극은 자, 마이너스로 대전이 된 거잖아요. 즉, 이 구리판 자체에 전자가 달라붙어요. 자, 전자가 달라붙으면 일정한 두께로 해서 두터워지겠죠. 반면 양극은 얇아지고, 그래서 음극이 두터워진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자, 동기발전기 전기적 원선을 단절권으로 하면 그랬는데, 이 단절권을 하는 이유는 자, 고조파를 제거하고 이 제거를 해서 파형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죠.
그래서 단절권과 분포권이 이 바로 파형을 개선하기 위한, 즉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권선법이에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가 좀 어려웠습니다. 8번 문제는 기존의 기출문제하고 비교를 해보니 자,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120V 기전력을 구하는 문제가 나왔다면 여기서는 그 반대로 자속을 물어봤는데 6극 팍권 직류발전기의 전기자 도체수가 400, 유기기전력이 120V, 회전수가 600rpm이라면 발전기 한 극당 자속수는 몇 웨버인가 그러는데 이제 발전기 유기기전력 구하는 식이 있어요. 요거는 암기하셔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60A분의 PZ 파이 N이에요. 자, 문제에서 자속을 물어봤잖아요. 자속 파이로 정리하면 여기 있는 기전력하고 자, 파이하고 자리 바꿔서 나머지 여기 파이만 남겨두고 이항시켜야 되겠네. 그러면 파이는 얼마? P, Z, N분의 기전력 2 곱하기 60A가 되겠죠. 자, 여기다가 대입시켜 볼게요. 자, P는 극수 6극이고요. 자, 도체수 400이죠. 자, 회전수 얼마? 회전수가 600인가요? 600분의 기전력이 120V 곱하기 60 곱하기 여기서 팍권이라고 언급해줬죠. 팍권은 A가 바로 몇 개? 2개.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자속 파이가 0.01 웨버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자, 8번이 좀 어려웠고요. 9번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인데 교류전압이 200V 부하 임피던스가 8 플러스 J60이고 이때 전류와 역률은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이 교류의 전류를 구하는 식은 I는 Z분의 V죠. 여기서 Z는 문제에서 주어진 8 플러스 J6의 임피던스예요. 자, 절대값이 얼마? 루트 8L 제곱 플러스 6의 제곱분의 자, 전압이 200V. 요거 계산하면 20A 나오죠. 자, 전류는 20A 나왔고요. 역률은 뭘로 구해야 돼요? 역률은 임피던스 주어진 값이 8 플러스 J6인데 역률은 어떤 식에 적용하려 하지 말고 이걸 복수수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돼요. 알겠죠? 실수가 8이고 허수가 J의 6이면 여기 절대값이 여기 계산된 10ohm으로 나오죠. 10ohm. 자, 요렇게 요게 전압전류 유상차고 요렇게 바로 코사인 세타 취하면 코사인 세타는 10분의 8이 되고 0.8이 되겠죠. 그래서 20A의 0.8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0번 문제 볼까요? 자, 10번 문제는 설치 면적과 설치 비용이 많이 들지만 가장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진상용 콘덴서의 설치 방법은 자, 이 진상용 콘덴서는 전력용 콘덴서라고 하고요. 역률을 개선해 주기 위한 콘덴서죠. 이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하 측에 자, 분산하여 설치하면 가장 효과적인 자, 이 역률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자, 11번 문제는 플라스틱 케이블의 대표격으로 특고압에서 저압까지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명 CV로 칭하는 케이블은 그랬는데 여기서 CV는 C가 들어간 뭐예요? 가교 폴리에틸렌이에요. 이 가교가 뭐냐면 분자 구조를 전자끼리 서로 묶어서 다리를 놨다. 그래서 크로스란 뜻이에요. 알겠죠? 그걸 생각하면 까먹지 않을 거예요. 이 가교가 뭐예요? 다리 가짜예요. 서로 교차시켜서 다리를 놨다. 그래서 가교 폴리에틸렌. 요게 절연. 그 다음에 여기 뒤에 V는 비닐 외장. 외장을 시스라고도 하죠. 그래서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 자, 정답은 몇 번이에요? 뭐 사용전압은 다 똑같이 0.6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해당되는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문제 12번 보면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한 전압의 구분에서 직류를 기준으로 고압에 속하는 범위는 그랬는데 자, 이 고압의 범위는요. 자, 항상 여러분 생각할 때 헷갈려요. 직류와 교류 헷갈리거든요. 자, 직류값이 더 크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알겠죠? 그러면 1500V 초과해서 어디까지? 7000V 이하까지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교류는 1000V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정답이 바로 4번이 되겠죠. 자, 13번 문제 볼까요? 자, 13번은 좌합전류에 전격 전류가 60A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과전류 차단기로 배선용 차단기를 사용하는 경우 트립하는 전류는 전격 전류의 몇 배에서 트립되어야 되는 거, 트립이라 하면 동작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전류가 동작이 되는가. 자, 이때 63A 이하면 자, 동작 전류가 1.3배에서 60분 이내에 동작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에요? 1.3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자, 변압기 내부 고장 시 발생하는 기름의 흐름 변화를 검출하는 부후홀츠 계정기의 설치 위치로 맞는 것은 그랬는데, 부후홀츠 계정기는 변압기 위의 열화 방지를 자, 이 감지하는 게 바로 부홀츠 계정기죠. 그래서 어디 설치해요? 변압기 본체와 콘서베이트 사이에 시설하죠.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2차 측 저항을 2배로 하면 그 최대 토크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랬는데, 자, 삼상 유도 전동기의 슬립 특성을 보면 슬립을 변화시켜도 토크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그래서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6번 문제 보세요. 자, 16번 문제는 속도를 광범위하게 조절할 수 있으므로 아변기나 엘리베이터 등에 사용되는 직류 전동기는 그랬는데, 자, 속도를 매우 넓게 광범위하게 조정하는 게 바로 무슨 전동기예요? 타여자 전동기. 이 타여자 전동기는 아변기나 엘리베이터에 사용되는 전동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자, 17번 문제는 실링 직접 부착 등을 시설하고자 할 때 배선도에 표기할 그림 기호로 맞는 것은 그랬는데, 자, 실링 직접 부착용은 자, 실링의 약자를 C를 써서 램프 CL 이렇게 표기를 해요. 그래서 맞는 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8번. 발전기의 층간 단락, 상간 단락 등 내부 고장에 사용되는 개전기는 있는데, 층간 단락이나 상간 단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비율 자동 개전기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자, SCR에서 게이트 단자의 반도체는 어떤 형인가? 자, 일반적으로 어떤 형인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SCR 개전기는 일반적으로 바로 게이트 단자를 뭘 사용하냐면, 자, P형 단자를 사용해. 그래서 개피로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우리가 전자 쪽을 공부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그냥 답만 외우는 식으로 P형으로 기억해 두세요. 자, 20번 문제 볼까요? 자, 20번은 125옴 저항 4개를 접속하여 가장 최소로 얻을 수 있는 저항값은 몇 옴인가 그랬는데, 자, 가장 최소로 얻으려면 당연히 병렬이겠죠. 그죠? 병렬로 접속한 합성 저항은 어떻게 계산돼요? 하나값이 125옴인데 이게 4개니까 4분의 1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몇 옴 나와요? 30옴이 정답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21번. 자, 두 개의 평행한 도체가 진공 중 또는 공기 중에 20cm 떨어져 있고 100A의 같은 크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1m당 발생하는 힘의 크기는 그랬는데, 이 전자력의 세기죠. 두 평행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세기는 R분의 2의 아이온 I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고요. 여기 단위 길이당 작용하는 힘이에요. 자, 여기 이 10의 지수가 생각이 안 나면 공기의 투자를 연상하세요.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값이란 말이에요. 자, 대입시켜보면 R이 20cm니까 0.2m. 2 곱하기 전류 똑같이 100A죠?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7승 요거 곱하면 자, 0.01 뉴턴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자, m웨버의 자극이 공기 중에서 Rm 떨어져 있는 경우 자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그랬는데, 이 자개의 원래 정의식 m웨버의 자개는 4파이 뮤 제로 R 제곱분의 m이에요. 공기 중에서. 근데 자, 뮤s가 1이기 때문에 요거 생략해서 썼는데 굳이 써보자면
4파이 뮤제로 뮤s r 제곱분의 m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요거까지 자, 이 보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3번 볼까요? 자, 시정수와 과도현상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시정수란 개념은 시간입니다. 시간인데 정수가 되는 시간이다. 그래서 시정수 또는 뭐라고도 한다? 시상수라고 해요. 시상수. 그래서 과도현상에서 전류를 구할 때 이 2의 자연대수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는 시간이에요. 근데 얘가 짧을수록 과도현상이 빨리 끝나요. 얘가 길어지면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시정수가 길다면 요거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소요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과도현상이 길어진다. 서로 비례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자, 24번은 전주 외등에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 기구는 지표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높이에 시설해야 되는가 그랬는데, 여기서 기구라 하면 뭘 뜻하냐면, 자, 전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전주 외등에 등을 시설을 할 때 지표면으로부터 높이예요. 그래서 기구 전압이, 즉 전등 전압이 150V 초과하는 고압인 경우라면, 자, 일반적으로 몇 메타? 지표면으로부터 4.5m 이상의 높이에 시설을 해야 되고, 만약 여기서 조건이 단 교통지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는 3.0m까지 높이를 완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게 몇 번입니까? 4.5,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볼게요. 자, 전선에 접속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는데요. 자, 전선을 접속할 때 기본적인 몇 가지 규칙을 좀 아셔야 되는데, 당연히 전기 저항이 증가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이건 기본이고요. 전기 저항 증가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절연도 접속 전보다 자, 이 더 효과가 높게 높게 테이핑을 해야 돼요. 알겠죠? 절연 효과도 더 높여야 되고, 한 가지 또 주의할 건 인장 강도가 몇 분? 그러니까 끊어질 때 잡아당기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장 강도. 인장 강도는 20% 이상 감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뜻은 뭐냐면 80% 이상 유지하라는 뜻이겠죠. 80% 이상 유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20이나 80 요게 바꿔서 많이 나와요. 그러면 해당되는 게 몇 번이 틀렸을까요? 2번이 틀렸죠. 80%가 아니라 20%가 돼야 되겠죠. 26번 볼게요. 자, 26번은 어드미턴스 Y1, Y2가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때 합성 어드미턴스는 몇 모인가 그랬습니다. 26번은 자, 어드미턴스는 임피던스 역수죠. 자, 임피던스 역수기 때문에 계산 방법도 임피던스와 반대로 계산돼요. 그래서 얘는 병렬일 때 어떻게 계산한다? 병렬일 때 그냥 합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성 어드미턴스 Y0는 두 개가 병렬이면 Y1 플러스 Y2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해당되는 건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은 다 아는 문제죠. 워낙 많이 나와서. 직류직권 전동기에 벨트를 걸고 운전하면 안 되는 이유는 벨트가 벗겨지면 위험 속도에 도달하기 때문에 벨트 운전 금지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28번 볼까요? 자, 전선관과 박스를 고정시킬 때 사용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는데, 관과 박스를 접속하는 게 바로 뭐예요? 로크너트죠. 로크너트. 정답은 3번이네요. 자, 29번. 자, 29번은 자, 이번에 처음 나온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수용가의 정액 용량을 초과하면 자동적으로 회로를 보호하는 장치는 무엇인가 그랬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전류제한기. 자, 전류제한기. 자, 이 용량이 초과가 되면 자동적으로 자, 회로를 차단해서 경보장치를 울리는 게 바로 뭐냐면 전류제한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자, 다음 중 전력 제어용 반도체 소자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자, 딱 봐도 답이 나오죠. 3번은 바로 뭐예요? LED죠. LED는 전등이에요. 그죠? 전등. LED 전등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